안녕하세요, 사도입니다. 오늘 갖고 온 주제는 교사 관련 얘기예요. 교사업계 얘기인데, 참 요즘에 그 변리사인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 세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것저것 신문도 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데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교사 요즘 퇴사 브이로그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이 교사라는 직업이 되게 얼마나 힘든데, 그 공무원 퇴사도 지금 엄청 많죠. 공무원 퇴사 브이로그도 자주 보여요. 공무원 되기도 엄청 힘든데, 교사도 사실 이제 뭐 이 공무원에 준하거든요. 안정적인 직업에. 심지어 뭐 여성 교사 같은 경우에는 저런 이런 결정사에서도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정도로 좋은 직업이다 하는데, 요즘 돌아가는 걸 보니까 장난이 아니에요. 그 좋은 거를 포기하고 퇴사를 하신답니다. 이게 2020년도 기사인데, 중학교 교사 4명 중 1명이 그만두고 싶다, 5년 내에 진짜 못하겠다 라는 설문조사가 한번 있었고, 담임을 요즘 서로 안 맡으려고 한대요. 담임을 맡으면 너무 행정 업무가 많다라는 게 있습니다. 진짜 이게 내가 애들을 가르치려고 처음엔 교사가 되지만, 학교에 막상 들어가면은 각종 행정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이제 하루가 거의 절반이 날아간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은 있어요. 이거 우리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길 수 있을까? 공교육 정상화 이런 말 하는 사람들 있죠. 사실 그런 거 듣기 좋은 말이고, 아니 이거 냉정하게 진짜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학생들은 사실 이걸 따지잖아요. 입시에 어느 게 더 도움이 되냐라는 겁니다. 공교육이 사교육을 저는 이 부분에서 이길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능력이 안 되는 거가 아니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교대를 나오시거나 사범대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이제 교사가 되는 시기인데, 이분들의 스펙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분들도 어쩌면은 사교육, 소위 말해 그런 학교에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고 교사가 되신 분들이라 이분이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심지어 가르치는 쪽에 교수법을 이런 걸 더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 떨어지지 않는데, 제가 그래도 공교육이 사교육을 입시에선 이길 수 없다라고 보는 측면이 뭐냐면 시스템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말한 학교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행정 업무라는 거를 해야 돼요. 행정 업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독특하고 더 잘 가르칠까, 이 부분이 확 막히는 거죠. 심지어 이게 좀 심하면은 입시에 그러니까 공교육이 내 수능 정시에 방해가 된다 이러면서 자퇴를 하는 경우도 요즘 조금씩 늘고 있다고 해요. 두 번째는 사회성이 어느 게 더 도움되냐라고 하는 측면이에요. 학원이 더 사회성을 기르기 좋다라고는 말 못해요. 근데 이제 학교 공교육이라는 특성상 이게 약간 이제 강제로 좀 이제 가둬놓는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조건 실건 가둬놓는단 말이에요. 좋게 말하면은 조직 생활을 길러준다라고 하지만, 나쁜 말로는 이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심하면은 학교 폭력 같은 안 좋은 케이스에서도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이런 식까지 되니까, 그러니까 사회성을 기르는데 학원이 더 도움된다라고는 제가 그건 너무 케바케니까 말을 못하겠지만, 학원이라 그래서 특히 사회성을 덜 배울까? 라는 것도 있죠. 오히려 요즘에는 이제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도 놀이터가 횡해요. 그렇게 애들 뛰어다니는 애들이 없어요. 다 학원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이 곧 뭔가 그러니까 또 하나의 그 학교 같은 거죠. 학교 끝나면 학원 가고 그 안에 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친구 만나러 학원 간다 이거죠. 그 정도로 지금 학원이 그냥 일상이 된 나라고, 전 이거 세 번째는 직접 경험한, 사실 이제 글맥학원 같은 데서 경험한 건데, 이 사회를 살아가는데 누가 더 도움되는 거, 이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 잔소리, 그러니까 팩폭. 이 팩폭이 은근히 이제 그 요즘 사회에서는 안 하는 문화입니다. 타인의 어떤 사정과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말을 안 하는, 타인의 기분이 나쁘면 안 되는 그런 걸 다 꺼려하는 시대인 그런 사회가 지금 왔는데, 심지어 공교육인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어떤 애한테 뭐라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난다. 그리고 조금만 더 이제 선생님의 어떤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으면은 학부모 입장에서 또 들고 일어나는 사람이 많다. 이게 민원의 개념인 거죠. 근데 학원은 뭐예요? 학원도 물론 민원이 있긴 하지만 학원은 공교육보다는 자유롭다 이거죠. 자유롭다 이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막 이렇게 막 뭐 예를 들면 우리 잘 나가는 이제 전환길 쌤 같은 경우도 막 하기 싫으면 때리쳐 이렇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애정을 담아서 얘기하는 거니까. 하지만 아무리 공교육은 애정을 담아도 민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뭐랄까 좀 정직하고 뻔한 것들만 가르쳐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경우 있었어요. 최근에 학교에서 이제 우리 애가 이제 초등학교인데, 예를 들면 이제 전등을 고치는 사람도 필요하고 사람을 고치는 사람도 필요하다, 이런 거를 이제 직업에 관련돼서 이제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쳤는데, 저는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문장만 보면 당연한 거죠. 근데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좀 더 경쟁력 있게, 좀 더 날카롭게, 좀 더 정신이 번쩍 들게 가르치죠. 소위 말해서 이제 직업은 다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치지만 그 직업의 월급이 왜 다른지는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기가 어렵죠. 이걸 잘못 표현했다가 또 민원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그러니까 그냥 한 문장을 말해서 직업에도 우리가 귀천이 있다라는 거를 인정을 해야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못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 시스템상.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되게 안타까운 사연인데, 우리 아산 흉부외과 선생님이 이렇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되게 안타깝게. 어떤 덤프트럭에 이렇게 신호 위반을 한 차는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우회전하다가 잘못돼가지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의 어떤 수많은 반응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기피과잖아요, 흉부외과가. 기피과고 아산병원 대학 교수님이니까 엄청 많이 안타까워했어요. 심지어 어떤 신문 한쪽 바닥면을 채우는 게 나왔어요. 근데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반대로 생각해봐요. 어떤 다른 의사 선생님이 차를 타고 가다가 덤프트럭 기사, 걸어가는 보행자인 덤프트럭 기사를 쳐서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됐으면 과연 이렇게 사람들이 댓글 달고 신문에 나왔을까요? 안 그런단 말이죠. 직업에 저는 귀천이 있는 게 현실이다, 현실을 가르쳐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보험료 매길 때도 심지어 사람 몸값 가지고 다르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걸 가르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팩트 같은 걸 가르치기 어려워요. 약간은 교과서적이고 좀 뭐 디즈니 동산에 나올 법한 예쁜 것들만 가르쳐야 되는 게 학교 공교육의 테두리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으로 보면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없죠. 이길 수 없다고 봐요, 아예. 학교에서 학교가 아니고 요즘에 이제 역대 정부에서 교육 전문 대학원이라는 걸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교사가 되는 게 이제 좀 이게 나눠져 있는데, 교대라 그러죠. 교대. 뭐 예를 들면 뭐 서울교대가 대표적이고 뭐 인천교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교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교대를 나오면은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각 학교에 또 사범대라고 따로 있어요. 제가 나온 한양대도 사범대가 있죠. 종합대학이지만 사범대가 따로 있어요. 그 사범대를 나오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어찌됐건 교육의 뜻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건데, 옛날에 이제부터 교전원이라고, 여러분 이제 미트, 로스쿨 이런 식으로 의전, 이제 법전, 법학전 이런 식으로 교육 전문 대학원이라는 걸 설치해서 이쪽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양성이 되도록 하자라는 것들이 계속 논의되었지만 계속 막혔어요. 이번 정부도 추진을 했다가 유보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직에 계신 분들이 반대를 해요. 명분은 지금 교사가 되기 위해 이거 하면 이제 늘어납니다. 이제 교육 기간이 더 늘어나요. 지금은 이제 4년 졸업했지만 이제 6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물론 이제 임용고시도 좀 다른 식으로 바뀌겠지만 더 이제 교사로서의 역량을 키우겠다라는 건데, 거기는 저도 사실 동의는 못해요. 이제
교사분들이 지금 경쟁력이 없어서 지금 그러니까 모자른 상태로 더 교육에 들어가니까 지금 교권이 무너졌냐 그렇게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더 이걸 뭐 6년이건 10년이건 해도 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뭔가 어마어마한 되도 않는 행정 업무들 그리고 온갖 학부모들의 그 시달림 이런 저는 이제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 환경이 경쟁력 있는 옥석 이렇게 탁 진짜 괜찮게 들어오신 교사분들이 자기 뜻을 펼칠 수 없는 환경으로 내몰았고 반대로 사교육 같은 학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서바이벌이잖아요. 내가 강의력이 있고 정말 잘 가르치고 독특하게 나만의 무기가 있으면 이제 확 올라가는 시기잖아요. 그리고 보상도 돈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확 차이가 난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임용고시 선생님이 될 때 임용고시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 벨리사 시험이나 다른 고시들이랑 달라요. 임용고시 되기 되게 힘들지만 임용고시 되고 나서 바로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배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배정받기 전까지 계속 임용 대기 중이라고 백수예요. 희한하죠? 희한하다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제 좀 이런 측면도 보는데 국가가 장기적으로 이 교사를 혹시 부담스러워하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사는 계속 배출되고 아이들은 줄어드는 거가 있으니 혹시 돈 쪽 사학연금 쪽 이쪽이 혹시 더 문제가 되나? 그래서 이제 오히려 더 허들을 그러니까 교전을 세워서 허들을 혹시 더 넓히는 건가? 높이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짜로 사학연금이 앞으로 엄청 줄어든다 하더라고요. 암울하죠. 국가 정책적으로도 지금 별로 교사 편이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안 좋은 건 꼭 일본 따라가거든요. 일본이 지금 교사가 굉장히 기피 직업이라고 합니다. 교사가.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이에요. 그러니까 교사가 기피 직업이 되니 또 별로 이제 뭐랄까 예전에가 더 공부를 잘하고 더 훌륭하신 분들이 교사가 됐다지만은 지금은 그보다 더 안 좋으신 분들이 더 교사가 되는 식 계속 이제 악순환인 거죠. 근데 그런 교사를 또 보고 자란 애들은 또 교사가 하고 싶어요. 또 안 하고 싶죠. 계속 이제 악순환인데 일본이 어떻게 하다 기피 직업이 됐을까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원인을 뽑더라고요. 하나는 업무가 엄청 과다하대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행정 있죠. 일본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뭐라 그러죠? 알림장이라 그러나? 이제 집에다 통지하는 거. 그것도 막 교사 한 분 한 분 참삭한다고 하더라고요. 첨삭한다. 뭐 그런 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난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이거 시발건글씨가 진짜 이게 심각한데 교권 추락이에요. 우리나라랑 너무 똑같이 가고 있어요. 애들이 문제가 정확히는 애들이 문제가 아니고 그 애들의 학부모들이 문제였대요. 학부모들이 어마어마하게 교사를 괴롭힌대요. 비꼬고 막 진짜 막 말도 안 되게 심지어 막 분신자살한 교사도 있어요. 일본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교권이 추락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좀 특이했는데 교사가 부족했대요. 그러니까 일본도 저출산 이슈가 있어가지고 교사를 줄여야겠다 해서 정부에서 이제 교사를 줄였어요. 교사 수 배출을 줄였는데 이런 이야기 이제 그 베이비붐 세대인 교사분들이 엄청 많이 갑자기 퇴직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순간 이제 교사분들이 확 부족해지는 현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사 막 59세도 응시 가능 막 이런 식으로 부랴부랴 해서 일본 교육이 굉장히 이제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좀 트렌드가 점점 이제 과도하게 교육을 하지 말자라는 것과 그 어마어마한 기존의 사교육 시장이 서로 계속 엄청나게 세게 부딪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건 국가 정책적으로는 방향성은 계속 좀 난이도를 낮추자라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일본이 한번 이거를 크게 겪었거든요. 지금 요즘에 초등학교에서 시험 보지 말자라고 한번 했었어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없애자라고 했는데 그걸 없애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돈이 있는 애들은 사설 시험을 따로 모의고사를 봐서 우리의 실력을 테스트하는 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돈이 없는 애들은 이제
자기 실력을 모르는 상태로 이제 중학교 가는 거고, 돈이 있는 애들 한번 이런 시험을 쳐보면서 이제 오히려 더 돈을 주고 더 트레이닝이 되는 식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안 좋게 됐죠. 그리고 최근에는 뭐 우리 윤 대통령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그 얘기하고 좀 혼란인데, 어쨌든 방향성은 그거예요. 이제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거 수능에서 배제하라 라는 식으로 자꾸 이제 난이도를 좀 더 낮춰라. 이거 뭐 물수능이냐 불수능이냐 혼란이냐 이러는데, 제가 볼 때 아무리 읽어도 이거는 그 물수능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에서 다룬 것 중에서도 변별력을 가져라, 이게 가능할까? 저는 이게 무슨 말일까? 앞뒤가 오히려 무슨 되는 말이 아닌가. 안 돼요, 안 돼요. 공교육 과정에서 다 다룬 걸 다 하면 아마 수능 만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일본이 굉장히 교육열이 심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몰아붙였다가 애들이 막 자살하는 사태들이 많이 나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지 말고 좀 여유 있게 키우자 이래서 유토리라고 하면서 애들을 그냥 냅두고 좀 너무 과도하게 몰아붙이지 말고 키우자라고 했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행복하게 자란 애들이 커서는 그 뭐라 그러지? 이제 사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의 테두리에서는 그거 괜찮지 않은데 사회는 아니잖아요. 이제 그걸 확 겪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내구성이라고 해야 되나? 좌절 내구성이라고 해야 되나? 멘탈이 엄청 약해진 상태로 이제 사회에 나와서 그게 또 하나의 또 문제가 됐어요. 저는 우리나라도 그걸 겪지 않을까. 그 약간 전초단기가 지금 MG 하는 세대인데, 이제 진짜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 찐이지 않을까. 그게 바로 일본의 그 유토리 세대 맞먹지 않을까 라고 해요. 하여튼 좀 암울하다. 이게 교육이란 게 100년 대계고 이게 잘못되면 사실 쉽게 잘 안 바뀌는 쪽이거든요. 저도 이제 교육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번 오늘 좀 다뤄봤습니다. 선생님들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이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공교육, 사교육 하여튼 선생님들 진짜 좀 고생이 많으시다 라는 겁니다. 오늘 영상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고 오늘 그럼 마치겠습니다.